저는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한 해를 돌아보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저희 2019년 데이터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 개인적인 성취, 가족들과의 시간, 업무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죠. 제가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15분을 잠시 빌리겠습니다. 저는 이정원입니다. 저는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을 돕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CT 영상에서 폐암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엑스레이 기술을 보안 검색에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엑스레이 이미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하고 달라서 어디에 눈을 줘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빨간 박스 안에 뭐가 보이시나요? 뭔가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는 전문적으로 판독을 훈련받은 사람에게만 그 의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그 관점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저만의 관점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정리하는 일을 즐깁니다. 그리고 특히 일련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데이터를 밀도 높게 가공할 때 그 가치가 더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자기소개 형식을 빌어서 제 소개와 데이터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문장으로 저를 소개할 텐데요. 각각의 문장은 데이터와 대비시키기 위해 제가 만든 문장인데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 데이터를 봐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과장이 없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록, 재즈, 힙합, 클래식을 좋아하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너바나와 크라잉넛, 멜러니어스 몽크와 존 콜트레인, 우텐클랜과 BY를 좋아합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제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죠. 무한반복했던 음반들. 제가 음반 200개를 추리고 그 중에 100개를 또 선정해서 데이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100개는 굵은 글씨로 표현했고요. 정말 좋아하는 음반 10개만 꼽아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밴드와 뮤지션들의 이름이 보일 겁니다. 한눈에 빠르게 훑어보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동아사이언스 기자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더니 우텐클랜을 한눈에 발견하시고 반갑게 취향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저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60년대 비틀즈, 70년대 렛제플린, 80년대 메탈리카, 90년대 너바나, 2000년대 뮤즈의 음악을 모두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반은 90년대 음반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시대정신을 공유했던 90년대 음반을 제가 저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신중현과 산울림의 시대를 산 게 아니고 크라잉넛과 미선희의 시대를 살았다. 이게 제가 데이터를 보고 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데이터의 첫 번째 가치는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고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하죠. 저는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독서가들의 로망일 거예요. 거실 책장을 마련하고 짜투리 공간에는 무지개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기를 좋아하기보다는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대신에 이 책장이 그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백북스라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부터 매월 2권의 책을 선정하고 저자, 역자, 강연자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백북스 소개를 데이터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2019년 송년카드로 만든 디자인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강연자들 그리고 선정도서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눈사람 기자로 유명한 박대기 기자님, 그리고 알쓸신잡에 나오셨던 김상욱 교수님 등등 많은 분들이 백북스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백북스 18년의 역사를 볼까요? 선정도서 400권이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저희가 읽고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더라고요. 표시한 5권의 책은 제가 강연했던 선정도서 목록입니다. 저 중에 하루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나죠. 데이터의 두 번째 가치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핵심적이고 함축적인 메시지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좀 더 관심이 생기면 확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또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미니 홈피 서비스가 종료돼서 많은 분들이 백업 받느라 고생하셨을 겁니다. 저도 인터넷에 여러 글을 썼는데요. 그 서비스가 종료될 때마다 서비스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온라인 일기장을 여러 번 갈아탔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쓴 글을 모두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각글 모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일기장 글을 모았습니다. 가로축은 글을 썼던 날짜, 그리고 세로축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제가 쓴 글의 개수, 그리고 빨간색 숫자는 제가 쓴 글자의 개수입니다. 근데 보이시나요? 중간에 2년 정도 뻥 뚫린 구역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일기장을 못 썼다는 것이죠.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아, 일기장을 너무나 멀리 했구나. 그래서 최근에 쓰고 있는 페이스북과 애플 메모 앱 글을 또 모았습니다. 최근에 글들이 많이 채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예전에 한참 썼던 트위터 글을 모아서 데이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글을 쓰지 못했던 2년간의 공백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글을 못 쓴 것이 아니고 매체를 옮겨서 글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블로그 글을 같이 넣었고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저의 글쓰기 역사를 쭉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몇 주가 지나서야 아, 맞다. 네이버 카페에 내가 쓴 글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 겁니다. 네이버 카페에 글을 채워 넣었더니 2004년까지 저의 글쓰기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이터가 주는 세 번째 가치는 안도감을 준다. 아, 내가 꾸준히 글을 써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코스, 같은 거리를 뛰고 기록을 측정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야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1km를 3분 55초에 뛰고 기념으로 남겼던 사진입니다. 기록 보이시죠? 5분대에서 출발한 기록이 고등학교 체력장 만점 기록인 3분 53초에 2초 모자란 3분 55초의 기록을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굉장히 적응이 빨라서 자신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는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도 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나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계속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 일과를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완벽한 하루라고 메모했던 그날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날 6시간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책 2권을 1시간 동안 훑어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잠깐 본 다음에 6시부터 일을 시작하죠. 점심을 나가서 아내와 둘이 칼국수를 먹고 돌아와서 새벽에 만들었던 기획안을 발표합니다. 6시에 칼퇴근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픽업하고 7시부터 1시간 동안 필라테스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아내와 15분 대화를 하고 밤 10시에 잠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워라벨이 좋아서 완벽한 하루라고 느꼈던 2011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일주일을 모으고 1년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장의 이미지로 정리를 해야 되죠. 저는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저희 2019년 데이터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 개인적인 성취, 가족들과의 시간, 업무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죠. 매년 초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할 때 설레고 즐겁습니다. 마치 미술작품 관람하듯이 저의 1년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파워포인트로 한 땀 한 땀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의 1년이란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제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했던 8시간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저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와, 너무 빡빡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업과 좋아하는 일에 충분히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데이터를 밀도 높게 정리했을 때 제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시리즈 연작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2018년, 17년, 16년,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제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금방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다녀오는 비행기에서 본 영화인데요. 시간은 늘 있지만 특별한 시간은 드물다. 사실 우리 인생은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는 루틴한 일상이 대부분이죠. 기억할 만한, 기억에 남는 소중한 순간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순간들을 잘 정리해서 밀도 높게 가공하면 지나간 시간이 길고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1년을 가공했을 때, 1년을 정리했을 때 제가 볼 때 공허한 마음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 순간 하이라이트를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데이터는 기억을 촘촘하게 만듭니다. 삶의 밀도를 높이는 저만의 비법은 데이터 정리입니다. 인생의 조각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트레바리에서 클럽 멤버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요. 기록이 주는 힘을 믿고 매 순간 의미 있게 보내고 싶고 그러면서도 강박이 아닌 자유를 누리고 싶은 멋진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쓰는 이력서를 보통 CV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개인의 인생사란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책, 여행, 뭐든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부터 데이터를 만들고 밀도 높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멋진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15분 덕분에 제 인생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점을 하나 또 찍었습니다. 오늘 15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으셨다면 제가 캡처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박수 대신에 하트나 엄지로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